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14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중앙일보에서 한번 보도를 했던 내용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정치와 선거 분석 전문가 10명에게 물어봤다. 내년 대선 예측 이걸 물어봤다는 건데 과거에도 좀 맞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 내용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제가 예측하는 것은 어떤가 이게 대입시켜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답변을 했다는 사람들이 3월 4일부터 7일까지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3월 4일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날이고요. 그 다음에 7일이면 그 여파가 계속해서 있었던, 그래서 이제 3월 5일날 조사했던 그 KSOY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32.4%로 압도적 1위를 했었고, 그 다음에 6일, 7일,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이 28%, 그건 이제 오차 범위로 이재명 지사와 그 1, 2위를 했던, 이런 조사도 있었고, 이 즈음에 한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더군요. 박동원 폴리컴 대표, 박혜성 티브릿지 대표,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윤태곤 도모와 정책 분석실장, 이상일 K스탯 컨설팅 소장, 이준호 STI 대표, 장성철 공감과 논쟁 대표,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이렇게 10명이라고는 합니다. 이 중에서는 제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 현 시점에서 누가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으냐, 여기에 대해서 10명 중에 9명이 이재명 이렇게 답변을 했고, 이재명과 윤석열 공동 1위 이렇게 답변한 사람이 1명 있었다. 이낙연을 꼽은 사람은 없었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이낙연, 윤석열, 그럼 셋 중에 또 누군가가 나올 가능성,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하고, 이 셋 중에 누구를 꼽을 것이냐. 저는 이 한 명이 꼽았다는 이재명, 윤석열 공동 1위, 여기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단독 1위, 이걸 전망한 게 아까 10명 중 9명이라고 그랬었죠. 이 중에 이제 4명은 순서가 이재명, 윤석열, 이낙연 이렇게 전망을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9명 중에 3명은 이재명, 이낙연, 윤석열, 그래서 윤석열이 3위로 전망을 했다는 것이고, 2명은 이재명은 단독 1위, 그 다음에 윤석열과 이낙연이 공동 1강 2중 이런 식으로 전망을 했다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이재명과 윤석열 공동 1위, 그러니까 2강 1중 내지는 2강 1약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윤석열이 여야를 대표하는 주자로 맞붙을 가능성이 높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제 대표도 아니죠. 근데 이낙연 민주당 그 대표는 대표직 사퇴했으니까 이제 의원인데, 이 의원은 중도 아니고 약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현재 잠룡, 그러니까 이 3강 중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 중에서 누구를 가장 유력하게 꼽느냐 했더니 정세균 국무총리를 꼽은 사람이 8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유승민, 이거는 이제 여러 명을 아마 선정을 하라고 그러는 모양인데, 유승민 전 의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거 5명, 김경수 경남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이게 각각 4명씩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건데, 저는 이 사람들을 가장 유력한 잠룡으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명 꼽으라고 하면 저는 가장 유력한 잠룡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김두관 의원으로 보고요. 김두관 의원도 대선 도전 가능성을 시사했더군요. 기자들하고 만나서 김두관 의원으로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김영춘, 지금 부산시장 후보죠. 부산시장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나 대권 주자로 김영춘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한 3번째쯤은 김부겸 전 의원을 봅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재단 이사장인 유시민 씨, 이 정도를 저는 4사람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이 꼽았다는 잠룡과는 완전히 다른 견해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 기사를 보면
유동성이 엄청나게 크다. 이제 이 기사에 대해서 뭐 약간 좀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그런 그 설명을 해놨던데, 유동성이 가장 크다는 게 바로 대선 앞둔 1년. 이거는 결코 짧지 않다.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보궐선거 있죠. 민주당 전당대회 있죠. 뭐 여러 가지 전당대회라는 건 이제 대표를 뽑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뭐 이 대선 후보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요. 뭐 이런 정치 일정이 있다 그러면서 뭐 유동성이 크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제가 보는 견해는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그 유동성의 첫 번째는 친문 후보가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이겁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유동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죠. 만약에 민주주의 4.0이라고 기억나시죠? 부엉이 모임의 확대판이라고 하는 그 민주주의 4.0이라고 하는 친문 모임에서, 자, 4월 보궐선거 이제 직후에 뭐 보궐선거가 뭐 부산은 뭐 대략 끝났다고 보고, 그럼 서울에서 이제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 뭐 사실 그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국민의힘 등 야권에 어떤 일종의 그 희망의 메시지를 주느냐 아니냐, 이거와 관련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결론이 나느냐, 그리고 그 결론에 따라서 친문 후보를 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운명과 직결되는 문제다. 그럴 경우에 저는 뭐 친문 후보가 나온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는 그 유동성이 크다 그냥 이렇게 돼 있고, 일부는 뭐 친문 후보가 나올 가능성을 전망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것도 쭉 적어놨더군요. 서울시장 보선을 만약에 민주당이 이기면 여권 내 낙관론이 확산되면서 이재용 대항마 밀어올리기가 본격화할 수 있다. 이게 뭐 이상일 소장이 이렇게 전망했다는 것이고, 또 만약에 보궐선거를 이긴다면 이재명, 이낙연 이 두 사람 지지율이 다 동반 상승할 텐데, 아마 그 이낙연 의원 쪽이 더 대표였으니까 지지율 상승폭이 클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배종찬 소장 얘기도 있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은 보선 결과와 무관하게 4월부터 대선 후보 경선 공식화가 시작되는 한 6월 정도 사이가 이 지사 입장에서 가장 큰 변곡점, 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저하고 비슷한 견해입니다. 무슨 얘기냐? 바로 이재명 대항마를 친문이 세울 것이냐 안 세울 것이냐가 이때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죠. 6월 넘어가면 그때 가서 뭐 이재명 대항마 세운다? 이게 이제 발동이 좀 늦게 걸릴 가능성이 있게. 그러니까 6월 전에 아마 6월, 7월, 6, 7월 정도에 요 정도의 이재명 대항마 여부는 판가름이 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잠룡 중에 뭐 김두관, 김영춘, 뭐 유시민, 김부겸 얘기를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영남에서 나올 거다, 친문 후보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변곡점 이 얘기를 한 사람은 배철호 뭐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이고요. 그 다음에 경선 과정에서 윤곽이 드러나고 이재명 대세론과 불가론이 격돌할 가능성이 있다. 이건 이제 윤태곤 실장이 이렇게 분석을 했고, 이건 뭐 그냥 일반론입니다. 저는 격돌할 거로 봅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등판하거나 김경수 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여권 구도에 빅뱅이 온다. 이건 뭐 박혜성 대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글쎄 뭐 이거 뭐 가능성 없지는 않지만 저는 이 가능성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 여권에서는 여전히 뭐 추앙하는 분위기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국민들 사이에서는 평가가 대략 끝났다. 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어려울 것이고, 김경수 경남지사도 대법원에서 설령 무죄 판결이 났다 할지라도 1, 2심 판결에서 그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주도하에 이걸 무죄로 만든다고 해서 과연 대선판에서 이게 국민들한테 무죄를 설득할 수가 있을 것인가? 제 아무리 대법원이라도 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대법원에서 확정했다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지, 정치의 영역이 법률의 영역이지 정치의 영역이 아닙니다. 정치에서의 심판은 여전히 남아있고, 김경수 지사가 만약에 여권 후보가 될 경우에는 그 선거운동 기간 내내 그 킹크랩 문제, 대법원의 신뢰의 문제, 이게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고, 더군다나 그 상대가 법을 잘 아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일 경우에는 공정과 정의의 화살이 대법원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지금 여권에서 이런 무모한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선거판을 주름잡을 이슈가 무엇이냐? 이거는 뭐 대부분 다 일치하죠. 뭐 경제 이슈가 될 것이다. 부동산 뭐 이런 거.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지만 그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후보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만약에 그 민주당 후보가 된다면 가장 큰 이슈는 기본소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 건전성 문제죠. 왜냐하면 기본소득 문제는 이낙연 의원도 대표 시절에 공격을 했던 소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물론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으로 저소득층의 표를 지금 모으기 위한 포퓰리즘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항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공격했을 경우에 윤석열 전 총장이나 이 국민의힘 쪽에서 표가 달아날 가능성이 있죠. 이게 굉장히 우려되는 대목인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쪽으로서는 공격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걸 논쟁거리로 결국은 삼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황당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본소득은요 그냥 재난지원금 몇 푼 주고 뭐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본소득은 별도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증세뿐만 아니고 증세도 그냥 몇 퍼센트 증세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자, 기본소득을 얼마를 주어야 과연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기본소득을 주려면 돈이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니까 어찌됐든 간에 증세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증세를 얼마를 누구한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의 논쟁이 지리하게 전개가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경제 당연히 그렇고, 그 다음에 기본소득 문제가 아마도 대선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다가 이제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의 문제, 이것도 굉장히 이슈가 될 겁니다. 외교를 아느냐 경제를 아느냐 이런 공격을 당장 받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네거티브 캠페인에 이제 휩쓸릴 가능성이 있죠. 이거는 뭐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떻게 대항하느냐 뭐 이거에 따라서 결판이 날 것이고, 외교 경제 문외한이다 뭐 이런 부분은 그것도 이제 그 어떤 식으로 그 전개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선거 캠페인이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저는 뭐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참모들로 있는 거죠. 아니 문재인 대통령은 뭐 외교 알아서 했습니까? 알아서 대통령 됐습니까? 경제 또 알아서 대통령 됐습니까? 어차피 참모들이 뒷받침을 하는 것이고요. 그거는 참모로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문재인 대통령보다 어찌 보면 경력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저 부산에서 변호사 한 것이 뭐 거의 전부고,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 좀 하고 비서실장 좀 한 거 아닙니까? 그거에 비하면 검찰에서 뭐 사모펀드 뭐 이런 거 론스타 사모펀드 같은 거 수사도 하고, 왜냐면 그런 거 수사하면 그쪽 생리를 좀 알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수사로 뭐 27년인가 검사 생활을 한 사람이 오히려 사회 각계의 다방면에 더 많이 알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수사를 하면 그 속살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니까.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뭐 경제와 외교 문외한이다? 이거는 저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했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훨씬 더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고 검사 생활을 오래 하고, 문재인 대통령 검사 생활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그 커버가 가능한 부분이다 라고 본다고 하면, 윤 전 총장으로서 막아야 할 부분, 이것도 이제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컨벤션 효과 등등으로 인해서 지지율 1위지만 결국은 네거티브 캠페인을 여권에서 세게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가시화되면, 지금은 뭐 공식 선언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만약에 출마가 가시화되면 네거티브 캠페인을 할 것이고, 제2의 김대업, 제3의 김대업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어차피 대선도 또 진흙탕 싸움이 될 것이고, 그 진흙탕 싸움의 내부에 이제 친문 후보, 그 다음에 이재명, 그 다음에 윤석열 뭐 이런 사람들까지 뭉쳐서 이제 뭐 정말 아마 이번 대선이야말로 사생결단의 그 전장이 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이제 10명이 했다는 이 내년 대선 전망, 이게 현 시점에서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습니다만 아마 대부분 뭐 결과는 맞을지 모르죠. 혹시 그 중에 일부는 결과는 뭐 누가 당선되느냐 이 결과는 뭐 10명 중에 9명이 이재명, 1명은 이재명, 윤석열 공동 1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과는 뭐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결과도 틀릴 가능성이 있죠. 친문 후보가 만약에 나와서 진짜 당선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래서 이건 그냥 현 시점이라는 단서를 생각해서 한 번쯤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내지는 이게 결국은 1년간의 변수를 종합해 놓은 이런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